신보치원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백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부백선입니다. 이 손 부위에 하얀 백선이 발생하는 거, 수부백선인데요. 영어로는 티니아 메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수부백선의 정의 및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부백선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손이나 손바닥에 발생하는 백선 질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하얗게 또 피부가 두터워지는 질환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저의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손 부위에 피부 온도의 상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분도가 내려가면서 모공이 닫히고 열이 손 부위로 과도하게 쏠려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서 염증이 발생된 피부질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염증은 백선을 동반해야 되겠죠. 저 호발 특징을 보면은 아큐트한 급성의 염증성의 발적이 생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의 급성으로 나타나고 염증성의 발진이 생기고 있다. 다양한 균이 검출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균이 검출이 된다고 균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된 것일까요? 자,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유발인자로는 접촉 피부염, 심한 발한, 수작업. 자,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손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는 접촉성 피부염이 너무 쉽게 되고요. 수작업을 하게 되면 피부에 마찰이 많죠. 그때 또 피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심한 발한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장, 족저, 다한증이 생길 수 있죠. 손바닥, 발바닥에요. 자, 그런데 특히 손바닥에도 마찰이 많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손바닥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손바닥으로 피부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 이후에 열이 식게 되면 액화 현상이 생겨서 손바닥에 단증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발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에 있어서도 수부백선이 잘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부백선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부백선의 원인으로는 서양의학은 계속해서 표재성의 균의 감염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신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범인이 지금 다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질병을 유발했던, 질병을 발생시켰던 범인이 균이냐 아니면은 신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냐라는 건데요. 이런 범인을 잡으려면은 정황 증거들을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 정황 증거들은 질환에 있어서는 바로 증상들입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수부백선의 증상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부백선의 증상이죠. 자, 백선. 당연히 하얀 인설과 그 다음에 피부가 두터워지는 그러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적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발적이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피부는 하얗게 변하고 피부는 두터워지느냐? 그게 균이 정식이 된다고 피부가 두터워지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신분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닫힌다라는 거죠. 자, 모공이 닫힐 때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그때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 응력이 강해집니다. 왜? 열이 쏠리는 부위에 피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조직은 두터워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설이 생깁니다. 자,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 때 각질 세포 간의 점착성이 줄어들죠? 그때 조직은 탈락성의 증상, 바로 인설, 각질, 가피와 같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자, 왜 인설이 발생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균의 정식으로 인설이 발생합니까? 아니면은 모공이 닫혀서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인설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황 증거들을 잘 살펴서 원인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부 건조 균열. 왜 발생한다고요? 바로 피부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게 되겠죠? 당연하잖아요. 균의 정식으로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는 거죠? 바로 모공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죠. 모공이 닫혀서 내 몸 바깥으로 열 에너지가 방출이 안 되니까 강제적으로 긁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부백선을 한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죠. 발한장애성형이다. 실은 우리가 다한증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 모공이 너무 닫혀버리면 발한장애까지 옵니다. 그래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딱딱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해지고 딱딱해질 때 나타나는 수부백선을 발한장애성 수부백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피부는 건조해지고, 자, 열이 손바닥으로 많이 쏠리니까 수장에 열감을 동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곽화형은 있는데 열 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게 쏠리면 응력이 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응력이 장기화될 때는 조직은 굳어지고 딱딱해집니다. 곽화가 됩니다. 그때 곽화형이 발생하는데요. 자, 과곽화증과 균열, 인설이 동반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곽화형은 만성화될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감별 진단으로는 한포진과 농포성 건선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환에 있어서도 수부백선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러한 질환들의 또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고 수부백선과 우리가 감별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수부백선의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났고, 자, 이러한 증상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결과 균의 정식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은 신부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온도의 상승 결과로 보여지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단언할 수 있고요. 여러분 또한 과학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꾸준하게 20여 년 동안 이러한 분야에서 연구 또 치료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증상은 살펴봤고요. 수부백선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부백선의 발생 기전입니다. 수부백선 또한 세포의 손상으로부터 발생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에 장애가 생기고 그때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들어서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때 체온 조절 중추 시상하부에서는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 모공을 손발끝에서 닫아버립니다. 자,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가려움증이 생긴다 그랬죠. 자, 모공이 닫히면 피부로의 수분 공급량이 줄어들면 피부는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그때 태선화되는 겁니다. 피부가 두터워지는 거예요. 자, 피부가 가로 세로 갈라지다 보면은 그 조각조각 떨어져 나가게 될 겁니다. 탈락성의 증상, 인설, 각질이 생길 수 있겠죠? 자, 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범인을 잡습니다. 자, 모공이 닫힌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손 부위가 되겠고요. 그 부위의 피부 온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염증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피부 온도가 상승될 때 응력이 강해집니다. 압력과 밀도가 낮은 공간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때 조직이 융기가 되고 변형이 되는 겁니다. 자, 소수포, 그 다음에 표피는 탈락되겠죠. 자꾸 밀어내니까. 한편에서는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손바닥에 열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건조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딱딱해질 수도 있다. 각화증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백선 증상과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수부백선으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부백선의 발생 기전을 보니까 그러면 치료 원칙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좀 이 수부백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의 좀 궁금증도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부백선에 대한 궁금증 풀입니다. 왜 홍반성의 반이 나타나죠? 피부 온도가 상승되니까. 그 온도가 상승된 부위는 홍반이 되는 거죠. 발적 발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구진, 소수포는 왜 발생하죠? 피부 온도의 상승으로 응력이 강해지니까 조직이 융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직은 왜 융기가 되는 거죠? 균이 정식을 해서 융기가 되는 겁니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바로 어떤 힘이 생겼는데 그 힘은 응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려움증은 왜 발생하죠? 모공이 다쳐서 열 에너지를 빼내려고 가려움증이 발생한 거고요. 왜 손바닥에 열감과 각화증이 생기죠? 자, 모공이 다칠 때 마찰이 많은 부위로 열이 쏠리게 되잖아요. 바로 손바닥 쪽으로 열이 쏠릴 때 열감을 나타낼 수 있고요. 바로 온도의 상승은 응력이 강해지고 응력이 강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만성화될 때 조직은 단단해집니다. 각화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증상들이 왜 발생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균입니까? 아니면 심부 온도 저하에 의한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로 수부백선이 생긴 것입니까? 우리는 그 범인을 찾았고 그 범인은 균이 아니라 피부 온도의 상승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부백선의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부백선의 치료입니다. 서양의학에 있어서는 항진균제를 쓰게 되겠죠. 자, 염증에 있어서는 항생제, 스테로이드 제제 쓰고요. 가려움증에 쓸 때는 항사민 제제를 쓰게 됩니다. 저는 세포열 에너지학적 관점에 있어서는 3대 치료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낮아져 있는 심부 온도는 끌어올려야 되겠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춰야 되겠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는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또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한방의 약물요법으로는 온중산안지제를 씁니다. 속을 따뜻하게 데피고 차가운 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약재를 쓰게 되고요. 발한해표지제, 땀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서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켜줘야 되고요. 청열해독지제, 바로 염증 치료, 가염증 치료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러한 약재들을 써서 심부 온도는 24시간 내내 끌어올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는 낮추고 닫혀져 있는 모공을 열어서 열 에너지를 이 손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열 에너지를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시키자라는 치료입니다. 자, 식이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 하나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는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생활요법이 있죠. 어떤 섭생을 할 때만이 우리가 심부 온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따뜻한 환경에서 생활해 줘야 되는 것은 기본일 겁니다. 그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마지막으로 운동요법입니다. 운동은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우리가 물놀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스킨스쿠버 이런 물에서 하는 운동은 좀 삼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백선에 대해서 9회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백선 질환은 머리 끝에서부터 손발 끝에까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질환들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질환명이 달라진다고 치료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근본적인 백선의 발생 원인은 심부 온도가 낮아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바로 세포가 손상이 되었고 그때 여험증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균의 감염으로 백선이 생긴 게 결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백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뭐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궁금한 사항들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도 많을 겁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가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또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자, 그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